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자금이 몰리는 섹터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특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이후로 산업의 재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주요 키워드와 탑픽 전략에 대해서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여름 썸머 랠리 잠깐 있을 때 태조 이방원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 그중에 유독 2차 전지만 아직도 꿋꿋하게 관심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성장성이 보장이 된 그런 산업 중에서 몇 없잖아요. 예. 이제 그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좀 더 한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도 좀 받쳐주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주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나요? 우선은 뭐 이제 정식으로 실적 발표가 난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가장 첫 번째로 발표가 났는데 영업이익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기업들 다 마찬가지지만 환율 효과를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서 외형하고 이제 영업이익 성장 있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저희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원재료 가격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배터리 셀 쪽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게 가격 정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판매 가격 자체는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킬로와트당 151불 정도였다면 지금 한 161불 정도로 지금 상승해서 ASP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호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의 주요 키워드로 최근에 인플레 감축법이라고는 미국의 IRA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산화 문제, 폐배터리 정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죠. IRA 이것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먼저 공장을 짓고 하면서 선제 대응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우선은 선제 대응은 셀 기업에 좀 국한되기는 하죠. 예. 셀 기업들은 이미 일정 부분은 증설이 완료된 다음에 지금 일부 가동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 선제 대응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적인 요인도 분명히 같이 상존을 예.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 보시면은 뭐 예전에는 배터리 셀 소재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면 폐배터리 관련주도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이런 예. 기업들까지 주가 흐름이 폐배터리라든지 원재료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IRA 영향이 조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흔히 뭐 전기차 이 출고 지연 원인으로 반도체를 꼽았는데 이제는 배터리가 그 원인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배터리 원인이 될 수 있죠. 지금 IRA 얘기도 나왔는데 원래 IRA 정책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2025년 가면 저희 배터리 지금 전기차 배터리 하면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근데 이 리튬에 대한 공급 부족을 2025년까지는 수급이 타이트하고 그 이후로는 아예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 부분도 우리가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IRA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쪽의 생태계를 배제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예를 들어서 양극재 하나를 만들어도 양극재 안에 있는 전구체는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배제돼 버리면은 배터리 셀 안에서 안정적인 소재 공급 조달 자체가 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이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동안에 오히려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회도 될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탈중국을 위해서 당분간은 조금 더 소재 기업들이든 셀 기업들이든 전부 다 이제 핵심 원료에 대한 투자가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그 뉴스를 보니까 이 포스코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MOU를 맺었다 해서 밸류체인 저변을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섹터 전반에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협력들이 나오면서 이 섹터 전반이 레벨업되는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 지금 앞서서 계속 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광물이에요. 지금 IRA의 핵심도 광물을 중국 생태계를 배제해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천천히 투자를 확대해 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 제도가 정책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그 전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전부 다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죠.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을.
기업들. 그래서 이제 중국 생태계를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포스코라든지 아니면은 철강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광물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지금 활동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는 핵심 소재가 4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각각의 주도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현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대표적으로 양극재 쪽이 있죠. 양극재 쪽에서도 양극할 물질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우선은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 흐름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근데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북미 쪽에 투자를 선점한 기업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포스코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먼저 선제해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미 투자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020년부터 핫했던 양극재 기업들은 여전히 핫하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제 음극재 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천연 흑연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케미칼 이런 기업들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포스코케미칼 같은 기업은 이제 양극재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아니면 나노신소재 같은 새로운 기술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 기업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금 저조해 보이는 이유가 그 전에 한 번도 제대로 꺾이지 않고 고공행진을 하면서 고프리미엄을 받았던 기업들이에요. 유일하게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기술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소재는 실리콘 음극재와 그리고 이제 CNT 도전재 쪽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조금 조정받으면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박 같은 경우에야 워낙 좀 어지럽죠. 지금 뭐 롯데케미칼의 그렇죠. 인수부터 시작해서 SKC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동박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실리콘 음극재도 뭐 하겠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슈에 의해서 조금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라든지 캐펙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 생태계에서 조금은 그나마 벗어나 있는 소재 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술 프리미엄을 가지고 가는 건 이제 어렵다. 이제 수익성 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블리막 같은 경우에는 SKIT가 있고 WCP 최근에 IPO한 기업이 있죠. 여기 WCP가 좀 IPO에 조금 성공리에 되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저조한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수익성 측면으로 SKIT와 WCP를 좀 비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좀 소재들 중에서는 주가 흐름이 좋은 거는 첫 번째로는 양극재 쪽이고 아무래도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동박 쪽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양극재 관련주들 상당히 뭐 주가도 좋고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산업도 부각되고 있어요. 전기차가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교체 주기가 도래했을 때 이 폐배터리 재생 산업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 있죠. 우선은 교체 주기도 교체 주기인데 여기 또 IRA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이제 IRA 생각을 해보시면은 광물이 문제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셀 기업들, 셀 3사들 중심으로 해서 북미 쪽에서 조달받는 원료들을 2024년부터 폐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받는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원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거의 관련된 소재들을 조달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공급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목을 해서 봐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포스케이, 뭐 SK 이노 등 주요 이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군의 롯데까지 뛰어들었어요. 네. 우선은 뭐 제 섹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2차 전지 산업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포스코든 뭐 LG든 SK든 그리고 뭐 롯데든 지금 가장 핫한 롯데든 전부 다 화석연료 베이스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정유, 철강, 화학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성장 산업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 정책에 조금 더 걸맞을 수 있는 비즈니스라면 현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좀 전환시키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하에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코워크하는 일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화학 쪽에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은 소재 관련된 기업들 할 수 있다면 철강 기업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원재료
사업단을 또 광물들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협력과 그리고 이제 인수를 통한 투자 확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관한 아주 거대한 생태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2차 전지 이거 아무래도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나눠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뭐 2차 전지 섹터는 중소형이라고 말할 것도 거의 없이 전부 다 시총이 좀 크기는 합니다. 근데 우선 이제 대형주 쪽에서 보신다면 우선 셀 기업을 대표적으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국내 3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북미 쪽에 아무래도 IRA가 지금 2차 전지 쪽에 핵심이 되는 그런 네.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투자를 가장 많이 확대하고 있는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 확대에 따라서 캐파도 캐파지만 이제는 투자 확대에 따른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렇게 대형 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전히 대형주에 속해 있는 소재 중에서도 소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북미 투자에 먼저 선점을 한 이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기업들은 제가 과거에는 포스코 케미칼 거의 말씀 안 드렸는데 선점 먼저 한 기업들 중심으로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쪽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벗어난 폐배터리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좀 리튬 부족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미리 대비 잘한 기업들 혹시 있을까요? 전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리튬 관련해서는 단연 포스코가 이제 뭐 철강 섹터기는 하지만 포스코가 가장 열심히는 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미리미리 조금 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협력을 잘하고 있는 기업은 LG가 제일 빠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화학기업이기는 하지만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부 다 이제는 서플라이 체인 단을 수직 계열화해서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요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